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구쪽 한번 펴보시죠. 구쪽. 구쪽에 2번이죠. 부동산의 용어 및 분류, 토지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쪽에 2번 부동산의 용어 및 분류, 토지 분류. 지난주에 두 개를 했었어요. 택지, 부지라는 개념을 했었고 후보지, 이행지라는 개념을 했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택지는 어떤 땅이었냐면 건축이 가능한 땅 하시면 되고 주상공 하시면 되죠. 예. 그다음에 부지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건축이 가능한 땅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 합쳐서 부지라고 한다. 그래서 포함 관계에서 택지는 부지에 포함되는 그런 관계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보실 땅이 후보지와 이행지였어요. 후보지와 이행지. 자, 일단 후보지와 이행지를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를 세로로 그리고 가로로 분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를 세로로 분류하면 이제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분류했었고 가로로 분류하면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과 수원,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용도 전환이 되어버리면 된 땅을 부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지가 택지가 된 땅은 그냥 택지고 주거지가 상업지로 된 땅은 그냥 상업지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땅, 전환 중인 땅, 지금 되고 있을 때는 후보지나 이행지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었어요. 근데 후보지는 세로가 바뀌면 되고 이행지는 가로가 바뀌면 되는데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상호간에 바뀌는지 내에서 바뀌는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되는 땅은 후보지였고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이행지였다. 그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한자를 살짝 넘겨보시면 10페이지에 대지, 맹지, 필지, 획지, 법지, 빈지, 그리고 나지, 건부지, 공지,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칠표 한번 보시고 먼저 필지란 용어 순서를 좀 바꿔서 4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필지란 용어와 획지란 용어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필지란 땅은 이제 지번을 붙입니다. 지번 22번지, 23번지 이렇게 지번 붙여서 등록 또는 등기하는 땅을 말하고요. 이거는 누구 땅이구나라는 걸 알기 위한 법적 개념의 땅이라면 또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획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획지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경제적 개념의 토지를 말하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한번 토지를 분류해 봅시다. 자, 그려 봅시다. 여기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가 22번지 땅이 이렇게 있고요. 23번지 땅, 24번지 땅, 25번지 땅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럼 묻는 거예요. 이거 몇 필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필지다 하시면 되죠. 왜 네 필지냐면 지번이 4개 붙어 있으니까. 지번이 4개 붙어 있으니까 네 필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격을 책정해 봤더니만 가격이 평당 1,000만 원. 여기도 1,000만 원, 여기도 1,000만 원, 여기도 1,000만 원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 그러면 요거 일대는 전부 다 평당 1,000만 원대다라고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의 획지가 됩니다. 획지. 필지야 뭐 지번 붙어서 등록하는 거니까 쉬워요. 그냥 지번이 붙어 몇 번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게 필지가 되는 거고 획지를 우리가 상당히 실제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개공이라 그래요. 개공 알죠? 몰라요?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셨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돼서 앉아 계시는데 누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내 땅 좀 사러 왔는데 보니까 돈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막 금도 추렁추렁 막 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긴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뭐죠? 브리핑을 해야지. 이 지역 땅이 얼마다라는 걸. 그러면 지도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지도 앞에 서서 지휘봉으로 요 일대는 뭐 평당 한 500만 원 주시면 되고 요 일대는 평당 800 정도 주시면 되고 요 일대는 평당 1,000만 원 정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라는 거지. 방금 제가 묶고 있는 요 단위가 가격 묶음이에요. 가격 묶음. 가격이 비슷한 한 묶음. 그걸 획지라고 하는 거예요. 획지. 획지는 필지 무시하고요. 가격만 비슷하면 하나의 획지로 묶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2번지 땅을 제가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여기 22번지 땅이다. 그럼 이제 이게 몇 필지입니까? 그럼 이건 한 필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필지다. 한 필지다. 근데 여기 상가 건물인데 여기가 상가 정문이고요. 상가 후문이고 그래요. 유동인구가 이쪽은 하루에 10,000명이고 이쪽은 하루에 1,000명이고 그래요. 유동인구가 10배 차이 납니다. 그럼 점포가 이렇게 4칸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묻는 겁니다. 4칸이 있는데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점포의 가격들은 다 다르겠다는 거죠. 그럼 아까 필지는 몇 개였어요?
하나였는데 획지는 이제 4개로 구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필지 4개, 획지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필지마다 이렇게 한 획지가 형성될 수도 있다. 필지마다 가격이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기 도로를 한번 내볼게요. 도로. 여기 도로를 한번 내보고 그럼 22번지 땅은 도로를 2개 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거예요. 코너 땅. 이런 땅을 각지라 그래요. 각지. 예, 각지 땅은 평당 2천만 원. 23번지 땅은 도로의 접속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얘는 평당 1,500만 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중요한 게 2개가 남았는데 24번지 땅을 우리는 그 맹지라고 해요. 맹지. 같이 한번 해보죠. 맹지. 예, 맹지. 맹지는 이제 도로의 접속면이 전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맹지는 특징이 뭐냐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안 나는 땅이에요. 허가가 안 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런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가격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싸겠지. 평당 500만 원. 그래서 이제 맹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도로의 접속면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도 꽉 막혀있는 사람을 맹한 사람이라고 하듯이 토지도 꽉 막혀있는 땅, 그래서 도로의 접속면이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째 땅도 중요한데 이 땅 공부하기 전에는 한자 공부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한자 공부. 우리 요 한자가 뭐냐면 대자야. 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 대 밑에다가 흑토를 넣으면 요 대를 갖다 우리는 터대라고 읽으시면 돼요. 터대. 근데 흑토를 안 넣고 옷의자를 넣어버립니다. 옷의자를 넣어버리면 요 대가 무슨 대자냐면 자루대자가 돼요. 자루대. 자루라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대 할 때 그 포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루대자가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그 옷의자가 들어가는 대지가 딱 시험에 딱 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옷 그러면 단추를 기억하시면 단추. 옷에 단추 있잖아. 단추는 구멍이 좁잖아.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도로에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요. 도로에.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루에 불룩하게 무언가를 담아놓은 듯한 그런 모양의 토지 모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들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토지가 나오더라는 거지. 이런 땅 갖다 우리는 자루대자를 써서 대지라고 합니다. 자루대자를 써서 대지 이렇게 하십니다. 그 좀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 머리를 좀 숙여 오셔야 됩니다. 촬영 중이거든. 촬영 중이니까 얼굴 다 나와요. 얼굴 다 나옵니다. 진짜 다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카메라 바로 앞에 지켜버리면 얼굴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땅구멍까지 다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뒤로 오시든지 아니면 고개를 좀 숙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에서 혹시 요 대지를 내고 싶을 때는요, 꼭 한자를 줍니다. 한자를 안 주고는 이 대지를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밑에 뭐가 들어가는? 오드의자가 들어가는 대지를 준다.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떤 토지냐면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갖는 토지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모양이 자루형 모양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지는 맹지와 비교를 해볼까요? 맹지와 비교해보면 가격이 비싸요. 그 이유는 허가는 납니다. 얘는 도로의 접속면이 좁은 접속면이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맹지보다는 비싸게 이 토지 가격을 책정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네모 반듯한 토지에 비해서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죽는 땅들이 많아요. 못 써먹는 땅들. 그 네모 반듯한 땅은 거의 토지를 다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땅은 이렇게 공부합시다. 허가는 나니까 맹지보다는 비싸게. 하지만 네모 반듯한 일반 토지보다는 싸게. 예. 그러면 이제 여기 평당 8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니까 보세요. 22번지 2000, 23번지 1500, 24번지 500, 25번지 800. 그럼 필지마다 가격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좀 있어야 됩니다. 필지와 획지는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구나. 필지가 클 수도 있고 획지가 클 수도 있고 심지어 같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하나 될 수도 있고 한 개가 여러 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가 하나 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필지와 획지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지 건부지를 먼저 좀 볼 건데요. 제발 한번 보세요. 나지 건부지. 이것도 이제 작년 시험은 나지 건부지가 떴거든요. 올해 시험은 포락제가 떴고,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토지 용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 그리고 난이도 어떻게 나오냐면 하로 나옵니다. 하. 그래서 혹시 그의 시험에서 토지 특성을 틀려버렸다면 합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맞춰야 될 것 중에 하나를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수업을 하면 그 기존에 수업을 좀 들으셨던 분들,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좀 이런 수업을 무시해요. 천대시하고, 등한시하고, 멸시하고 막 그런다니까. 근데 그랬잖아. 정작 시험장에 가서 점수를 꼭 줄 놈들은 이런 놈들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혹시 다 아는 것 같아도 열심히 수업 들어주시고 개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뒤에 가서 수업을 하다가 수용업에 가도 이런 토지들이 나오거든. 감정평가가 또 나오고요. 그때는 제가 택지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택지는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다시 안 묻는다는 거예요. 이 필지가, 요 획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앞에 가서 또 뒤에 가서 또 앞에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설명 잘 들으시고 앞으로 제가 이런 토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런 토지를 말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합니다. 자, 토지가 두 개가 있는데 차이점은 딱 한 개가 있어요. 하나는 건물이 없고 또 하나는 건물이 있는 땅이에요. 일단 건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합니다. 건부지. 건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 그럼 건물이 없는 땅은 뭐라고 하느냐? 나지라고 합니다. 나지. 그래서 토지를 구분할 때 건축물이 지금 현 상태입니다.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건물이 없으면 나지, 있으면 건부지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나지는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나지는 어떤 땅이냐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공법상의 제약은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땅입니다. 자, 지난주 배우셨겠지만 국가와 개인 간의 수직적 법률 관계를 공법이라고 했고, 개인과 개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선생님, 나지는 이거 다 외워야 되겠네. 나지 건물 없다, 공법 제약이 있다, 사법 제약 없다.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나중에 헷갈리고 없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틀릴 수도 있겠네 하시는데, 나지 틀리시면 역시 절단납니다. 나지 틀리다가 제 눈에 띄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지는 틀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땅이니까. 나지는 공부 이렇게 합시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공법상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공법상 제약을 받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땅들 중에서 공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땅은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공법상 제약을 받는 건 당근이니까 굳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법상 제약은 무조건 받는다. 그래서 어떤 땅이든지 공법상 제약을 받는다는 말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뻔한 얘기를 왜 하냐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공권력의 제한 안에 있는 땅들입니다. 따라서 공법상 제약을 받는다는 말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공법상 제약을 받는다는 말을 왜 했어? 낮이다 보니까 한 거예요. 낮이다 보니까. 자, 낮자가 무슨 낮자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낮자가 이런 낮자예요. 한자로 보면 이런 낮자예요. 이게 무슨 낮자냐면 벗을 낮자입니다. 벗을 나. 그러니까 옷을 하나도 걸치고 있지 않는 상태를 나체 그러잖아요. 나체 몰라요? 표현할 방법이 없네. 표현할 방법이 없어. 나체. 옷을 다 벗어버리면 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나. 옷을 반만 벗어버리면 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벗는다. 그게 나예요. 나지는 그래서 토지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한 개도 없다. 다 벗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답하세요. 나지 위에 건물 있다 없다? 없다. 벗을 놨자니까. 사법상의 제약도 있다 없다? 없다. 나지는 다 벗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혹시 벗다가 너무 탄력받아가지고 공법상 제약도 벗어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여기 써놓은 것이, 원래 공법상 제약은 무조건 받으니까 공법상 제약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토지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 나지는 벗다 보니까 이것까지 벗을까봐 염려되어서 저기다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지도. 따라 하시라고 하면 좀 따라해 주시죠. 따라하라고 할 때 안 따라하면 앞으로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자꾸 하면 좋은 점이 수업 시간에 암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집에 가서 공부할 게 줄어들겠지. 집에서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면 개론에서 세이브된 시간을 민법이나 다른 2차 과목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개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대답하시면요, 민법 점수가 잘 나와요. 왜냐하면 개론 공부할 게 별로 없어지거든. 민법의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민법 점수가 잘 나와요. 두 번째, 민법 점수가 잘 나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2차도 같이 열심히 하겠지. 동차 합격을 해요. 이 전문용어로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잠깐 나는 수업 시간에 대답을 했을 뿐인데 민법 점수도 잘 나오고 2차도 합격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중에 1년 뒤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대답하라고 할 때는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참 좋은데. 참 좋은데.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지도 공법상 제약은 있다. 요거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해놓고 나면 이제 낮자가 무슨 낮자라 그랬어요? 벗을 낮자? 그럼 대답하세요. 건물은 없고요. 아니요, 따라하는 게 아니고 생각 한번 해보고 대답 한번 해보라고. 건물은 없고요. 사법상의 제약도 없고요. 나지는 위에 있는 게 한 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낮이는 토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약은 있지만 사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없다, 있다, 없다 이래 해버리면 나중에 있다, 없다, 있다 돼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부할 때 없다, 있다, 없다 그래도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낮이라도 뭐는 있다? 공법상 제약은 있다. 해놓고 출발하는 거지. 건물은 없고요. 사법상 제약도 없다. 이런 땅을 낮이라 그래요. 됐어요? 예. 그럼 일단 낮이는 건축물이 없는 땅입니다. 됐고 건부지는 건축물이 있는 땅이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땅값이 1억이에요. 왜 1억인지 좀 이따 제가 살펴드릴게요. 이 땅은 7천이에요. 왜 7천인지는 제가 좀 이따 살펴드릴게요. 이 건물값이 5천이에요. 건물 5천짜리가 어디 있겠어? 건물도 7천이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땅 이거 얼마죠? 1억이죠. 이 땅은 7천. 이 건물 7천. 합치면 1억 4천.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땅만 있는 게 비싸요?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게 비싸요? 아니 땅만 있는 게 비싸냐고?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게 비싸냐고?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게 비싸요. 숫자로 얘기하세요. 이거 얼마? 1억. 이거 얼마? 1억 4천.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할 때는요. 오른쪽이 반드시 비쌉니다. 왜냐면 얘는 뭐밖에 없고 땅밖에 없고 얘는 땅 위에 뭐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근데 시험에서는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지.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지. 왜 절대로 안 나오냐면 비교 대상이 달라요. 얘는 뭐만 있고 땅만 있고 얘는 땅 위에 건물도 있고. 그럼 땅만 있고 땅 위에 건물도 있고 한 것을 비교하느냐? 절대로 비교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뭐는 비교할 수 있냐면 땅끼리만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뭐끼리? 땅끼리. 자 그러면 건물값은 빼고 뭐만 비교를 할 수는 있냐면 이걸 한번 읽어봐요. 나, 지. 건부? 지 알죠? 지끼리는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지끼리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땅을 사는데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이 있더라는 거지. 얘는 활용도가 엄청 많아요. 상가 지어도 되고 공장 지어도 되고 주택 지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활용도가 많다. 근데 이 건부지는요. 이 건축물로밖에는 토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 맞죠?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철거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도가 상당히 제한되는 토지의 이름이 뭐다? 건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낮이와 건부지 중에서 누가 비쌀까?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 낮이가 비싸다는 거지. 이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 속이 시원해 이제. 그럼 이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걸 비교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하지만 토지끼리는 비교할 수가 있다. 근데 활용도가 보다 많은 땅은 어떤 땅이다? 낮이다. 건물이 없는 땅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 낮이가 비싸고 건부지가 싸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비싸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가해봐요. 시작. 요런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 싸다 하지 마시고 감가해봐요. 뭐요? 자 그러면 대답하세요. 뭐는 증가되고 뭐는 감가된다? 감가된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낮이가 비싸고요. 건부지가 싼 게 원칙인데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낮이 증가, 건부지 감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A와 B가 있는데 둘 중에 한 놈이 부자고 한 놈이 가난해. 그러면 얘가 부자다. 둘 중에 한 놈이 부자고 한 놈이 가난하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부자다. 그러면 이 말은 얘가 가난하다는 얘기고 얘가 부자다. 이런 얘기는 얘가 가난하다는 얘기고. 그럼 둘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한 놈만 얘기해 주면 되네. 두 개 비교할 때는? 그럼 보세요. 낮이가 증가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뭐가 싸다는 얘기고 건부지가 싸다는 얘기고 건부지가 싸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낮이가 비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둘 중에 한 개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낮이 증가로만 얘기하든지 건부지 감가로만 얘기해도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대답하세요. 학원문 열고 나가보면 낮이가 많아요? 건부지가 많아요? 건부지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 학원은 다 건부지가 많다고 하네. 있었어요. 낮이가 많다고 하신 분 계셨어요. 시골에 사나 봐요. 시골에 사나 봐요. 뭐 시골에 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도시에서는 문을 열고 나가보면 건부지가 훨씬 많다는 거지. 기준을 낮이로 잡지 말자는 거지. 왜냐면 많은 게 건부지니까. 그럼 건부지 기준으로 얘기하자는 거지. 건부지는 보통 뭐 되는 게? 감가되는 게 원칙입니다. 감가되는 게 원칙. 그래서 건부지 감가 원칙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민법은 단어들이 길잖아요. 길어도 그 긴 단어를 다 써요. 민법 아직 조금 배우셨겠지만 예를 들면 103조, 민법 103조가 뭐냐면 반사회 질서에 관한 법률 10글자, 10글자 다 쓴다고. 근데 부동산학 개론은 4글자가 넘어가면 좀 피로함을 느끼고 5글자가 되어버리면 다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 글자 많아졌어. 건부지 감가. 이게 5글자라는 거지. 4글자로 줄입니다. 줄여서 중간에 지를 빼요. 건부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부감가. 그럼 제가 칠판 보세요. 자, 제가 칠판에 건부감가라고 쓰면 생략되어 있는 말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제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는 건부지는 뭐가 감가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상대적으로 누구는 낮이는 증가되는 게 원칙이다. 그 원칙 2개 얘기해 주세요. 건부는 뭐? 감가. 낮이는 뭐? 증가. 근데 원칙이 있다는 말은 예외도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건부 증가라는 예외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인데, 건부 증가란 말은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낮이 가치가 건부지 가치보다 싸고요. 오히려 건부지 가치가 낮이 가치보다 증가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2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린벨트. 자, 그린벨트는 개발 제한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자,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가면요, 낮이보다 건부지가 더 비쌉니다.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개발 제한 구역 안 배우셨겠지만,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축이 안 돼요. 건물 신축 못 한다. 자, 그러면 낮이는 활용도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순간. 근데 건부지는요, 특징이 이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땅이라 하더라도 이미 지어진 건물을 허물지는 않습니다. 기득권 보호를 받지. 그럼 얘는 건축물의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럼 건축물로 활용될 수 있는 땅은 택지고요. 건축물로 앞으로 못 짓고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은 농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해볼게요. 농지가 비싸요? 택지가 비싸요? 택지가 비싸지. 이럴 때는 이미 건물을 지어놓는 건부지가 낮이보다 증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가면. 근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데, 공법 배우셨죠? 네, 건축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지금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건폐율. 건폐율. 이런 거는 원래 제가 1월달, 3월달 가서 수업하는 건데, 오늘 한번 해보려고.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하면 건폐율이 되고, 따라하세요. 건대 해보세요. 검지 꺼내서 건대 해봐요. 시작. 건대. 검지 몰라요. 검지. 이거 엄지고 이거 검지잖아. 검지를 꺼내서 따라해봐요. 건대. 건대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메카가 건대거든요. 건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검지를 꺼내서 얘기를 하라고 하냐면, 방금 검지 꺼내서 건대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건폐율로 안 맞춰요. 근데 검지 안 꺼내고 그냥 입으로만 건대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럼 시험 나가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건대? 뭐지? 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검지 꺼내봐야 소용없어요. 아까 꺼낼 때 같이 꺼냈었어야 돼요. 지금 다 무효야, 지금은 다. 아까 한 번만 냈다 할게. 건폐율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건대 하시면 되지. 건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해보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사람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나중에는 거짓말 아닙니다. 내년 10월 달이 되면요, 제가 건폐율 어떻게 구해? 그러면 건대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건폐율이, 공법쌤이 건폐율 하잖아요. 그럼 자기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왜 이래? 해도 벌써 손은 기억하고 있는 거지. 건대, 이렇게. 그럼 따로 나중에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우리 그런 거만 하면 좋지 않겠나? 아니, 나는 하고 싶도 않은데 막 자꾸 막 답이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 좋은 상황 아닌가? 몰래? 예, 아무튼 됐습니다. 건대 하시면 돼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요게 이제 건폐율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건폐율 50%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과연 건폐율 50%가 뭔지.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평인 땅이 있어요. 100평. 근데 건폐율이 50%인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는요, 얼마만 지을 수가 있냐면 50평만 지을 수가 있어요. 50평만. 그럼 나머지 50평은 비워놓으라는 거지. 공지로. 그 비어진 부분 보이십니까, 이거? 이걸 공지라 그래요, 공지. 공지가 왜 생깁니까? 그러면 건폐율과 같은 공적 제한 때문에 생긴다. 공적 제한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갑자기 건폐율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정부가 건폐율을 강화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폐율을 강화한다. 그럼 일단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아직 건축법을 안 배우셨어도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건폐율이 강화되면 50이 60이 돼, 50이 40이 돼. 그렇지, 그게 강화예요. 자, 대답하세요. 건폐율이 강화되면 더 짓게 돼, 덜 짓게 돼? 덜 짓게 돼.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이 강화되는 순간, 묻겠습니다. 강화되는 순간, 얘는 얼마 지을까? 50 지을까? 40 지을까?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얘는 50 지어놨어요. 얘는 건부지라 그랬잖아. 건부지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 그러면 강화되고 나발이고,
강화되고 나발이고 얘는 미리 50일 때 지어놓은 땅이에요. 아니, 저기 지어놨다고 옛날에. 그럼 건폐율이 강화되고 나발이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낮이는 앞으로 지어야 될 땅이잖아. 근데 이제 얘는 그러면 강화된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니까? 그럼 얘는 얼마로밖에 못 지어? 아니, 그럼 질문 좀 드릴게요. 50 미리 지어놓은 땅이 비싸나? 아니면 앞으로 짓긴 지을 건데 40밖에 못 짓는 땅이 비싸나? 50을 미리 지어놓은 땅이 비싸지. 이럴 때는 건부지가 뭐 될 수도 있다? 증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룸 투룸하는 그런 다가구 주택이에요. 같은 지역에 있고요. 면적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면적도 완전히 똑같고 같은 지역에 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다르겠어? 완전 비슷하겠어? 비슷하겠지. 근데 얘는요, 원룸 투룸하는 건물인데 방이 16칸 나와. 방이 16칸 나와. 얘는 1999년도에 지었어요. 1999년도. 벌써 10몇 년 지났네요. 근데 얘는 2001년도에 지었어요. 그럼 얘가 더 새 건물이잖아, 그죠? 근데 얘는요, 주차장법이 강화되고 난 이후에 지어진 2003년도 할게요. 주차장법이 엄청 강화되고 난 이후에 지어진 원룸 투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이 12칸밖에 안 나와. 같은 평형인데, 같은 평수인데. 아니, 우리가 원룸 투룸 같은 부동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월세 아닙니까, 월세? 그러니까 좀 유식한 말로 임대 수익 아닌가요? 그잖아요? 예. 그 임대 수익이 보다 많이 나오는 부동산은 누구죠? 99년도에 지어진 부동산이잖아. 원래는 세게 비싸, 오래된 게 비싸. 세고 비싸지. 근데 규제가 강화되면 얘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미리 지어놨으니까. 근데 얘는 앞으로 지어야 될 건데 강화된 건축법이 적용을 받아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건물로 방을 뺄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겠지. 그럼 오히려 얘가 비쌀 수도 있겠네? 뭐 그런 말이야. 아니, 뭐 그런 말이라고. 그 이미 건물이 지어 놓은 땅이 규제가 강화되는 순간 상대적으로 어드밴티지가 생기는 거죠. 앞으로 지어야 될 땅이 이제 적게 짓으니까 이때는 건부 증가가 된다. 자, 그러면 건부 증가는 어떨 때 되냐면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나 건폐율이 강화되면 건부 증가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죠.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정부 개입해봐요. 시작. 따라해보세요. 정부 개입.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누가 증가되고 낮이가 증가되고 건부지는 감가되고 그게 원칙이에요. 다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누가 증가되고 낮이가 증가되고 건부지가 감가되는 게 원칙이라고. 맞아요? 근데 누가 개입하면? 정부가 개입하면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는 오히려 누가 감가된다? 낮이가 감가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정부 개입한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했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누가 개입한 거야? 정부가 개입한 거야. 그럼 시험 지문에 그런 단서가 뜨면 건부지는 뭐 되고 증가되고 원래는 건부지는 뭐 되고 감가되고.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로 딱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건부지는 뭐 되는 게 감가되는 게 원칙인데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용적률 건폐율의 강화 결정, 정부가 땅을 수용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 개입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건부 증가될 수도 있다. 자, 그럼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까 제가 건폐율 때문에 꽉 메워서 건축하지 못하고 남겨진 땅을 공지라 그랬죠.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건물 짓고 남은 땅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건폐율 용적률의 공적 제한 때문에 비어진 부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비어져 있어요. 분명히 비어져 있는데 도시 토지예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보냐면 여기로 가볼까요? 저기 명동에 가볼까요? 명동에. 강남, 홍대, 종로 이런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이 상당히 높아요. 제일 높아요. 그 지역이. 근데 분명히 중심상업지역인데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그런 땅은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건 아니에요. 건폐율이 높은 지역이니까. 그럼 그런 땅은 아무래도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땅을 우리는 특별히 공환지라고 불러요. 공환지. 자, 그럼 질문. 공지와 공환지의 공통점. 공지와 공환지의 공통점은 뭐에 있는데?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이유가 건폐율과 같은 공적 제한 때문에 비어있으면 무슨지? 공지. 도시토지로서 지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비어있는 땅은 공환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래 나옵니다. 문제는 당연히 어떻게 나오냐면 요래 나옵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요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건폐율 때문에 비어있는 땅을 공환지라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잘 보고 있기 때문에 X라고 잘 하는데 나중에는 건폐율 때문에 비어있는 땅을 공환지라고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비어있네. 빌공자 써놨네.
하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을 공지라고 한다. 그럼 나중에는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거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첫인상. 처음에 이해하면요, 앞으로 계속 이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 헷갈리면요, 앞으로 계속 헷갈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세요. 자, 읽어봐요. 공지. 공한지. 딱 두 개를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공지는 보니까 글자 수가 몇 글자? 두 글자. 공한지는 세 글자. 공지는 보니까 좀 이렇게 보니까 왠지 어쩔 수 없이 비어진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워놓은 것 같지 않나요? 공한지는 왠지 좀 이렇게 한가롭게 좀 이렇게 방치한 느낌이 안 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공지와 공한지라는 땅이 있는데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공지는 왠지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비워놓은 땅 같아요. 공한지는 좀 이렇게 왠지 좀 한가롭게 좀 이렇게 방치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쵸? 예. 공지와 공한지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유휴지와 휴한지를 정리할 거예요. 유휴지와 휴한지. 이것도 한번 더 나올 때 됐는데 이거 나올 때 됐어요. 자, 7번 보세요. 유휴지하고 휴한지를 볼 건데요. 요거는요, 일단 따라하세요. 휴. 자, 우리 시험 객관식이거든요. 객관식이니까 절 믿으세요. 절 믿으시고, 유휴지라는 단어를 3월달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유만 하세요, 유. 휴한지라는 땅을 3월달까지는 휴한지라고 읽지 마세요. 그냥 휴만 읽으세요. 몇 번째 글자만? 첫 번째 글자만 딱 읽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자 써드릴게요, 한자. 유자는 요런 유자입니다. 이 유자를 놀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휴자는 요런 휴자입니다. 그리고 요런 휴자를 실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노는 것과 쉬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는 것과 휴, 쉬는 것의 공통점. 노는 것과 쉬는 것의 공통점은요, 현재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요, 과거를 보면 돼요. 과거에 노는 것은요, 과거에도 일을 안 했어요. 지금도 일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을 안 할 예정이고 그건 노는 거예요. 근데 쉬는 거는요, 과거에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지금 현재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것과 노는 것의 공통점은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근데 어제도 일을 안 하고 오늘도 일을 안 하고 내일도 일을 안 할 예정인 건 뭐고? 노는 거야. 근데 어제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이건 잠깐 쉬는 거라고. 그래서 혹시 집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구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집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제도 놀았고 오늘도 놀고 있고 내일도 놀 예정이면 이건 완벽하게 노는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 일을 했는데 지금 잠깐 일을 안 하는 건 쉬는 거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이 있어요. 놀리는 땅.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유휴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이 있어요. 쉬게 하는 땅. 이걸 휴한지라고 하는데 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로 지력 회복을 위해서 그래요. 인삼밭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삼밭 같은 경우는 매년 경작을 못 한대요. 일정 기간 경작을 했으면 지력 회복을 위해서 일정 기간은 쉬어줘야 된대요. 이 쉬는 상태의 땅을 휴한지라고 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쉬워. 놀고 있는 땅을 뭐라 부르고? 됐어. 쉬고 있는 땅은 됐어. 두 번째 글자까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두 번째 글자까지 읽지 말라고 하냐면 제가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두 번째 글자를 읽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럼 지금부터 끔찍한데 안 해도 되는데 두 번째 글자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지 두 번째 글자 읽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거 유잖아. 이거 뭐야? 휴잖아. 그럼 시험장 가서 어떤 짓을 하고 앉았냐면 노느냐 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고 앉았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첫 번째 글자만 얘기하라고 할 때는 굳이 두 번째 글자 얘기하지 마시고 첫 번째 글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지면 그때 두 번째 글자 얘기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왜 두 번째 글자까지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하냐면 말을 갖다가 창조하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유휴지 해야 되는데 유한지 하는 분도 계시고 진짜 있어요. 유한지 하는 분도 계시고 휴지 하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짬뽕 돼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어차피 맞추는 게 중요하다면 놀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고 그러면 시작이 윤지, 휴지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번에는 법지빈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지빈지. 법지는 어떤 땅이냐면 법적 소유권에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이게 법지고 빈지는 반대로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로 구분하시면 되면 법적 소유권과 이용 가치로 구분하는데 일단 칠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정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랫집이고요. 여기 윗집이에요. 여기 아랫집, 윗집. 아랫집은 갑당이고요. 윗집은 을당이에요. 갑이 여기 집 잘 짓고 살고 있고요. 을도 여기 집 잘 짓고 살고 있어요. 갑당, 을당 그렇습니다. 근데 경사진 땅을 측량할 때는요, 항상 경사 하단면을 딱 끊어서 측량을 해요. 상단면이 아니라 하단면. 그러면 여기 기역이고 여기 니은이라면 어디? 니은을 끊어서 측량을 해요. 이거 딱 끊을게요. 딱 끊을게요. 자, 그러면 제가 삐끔친 땅 보이십니까? 보이시냐고? 삐끔친 땅은 갑당, 을당. 을당, 하단면을 끊었으니까 을당이라는 거지. 근데 을은 웬일인지 별로 반기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땅을 법지라고 하거든요. 법지. 법지는 뭐는 있는데,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별로 이용 가치가 없어요. 왜 이용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을땅이니까 법적 소유권은 을에게 인정이 되지. 하지만 이런 땅은요, 이렇게 태풍 오고 바람 불고 비 오고 홍수 나고 뭐 그래 버리면 윗집이 아랫집을 덮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을이 지돈 내서 의무적으로 축대나 옹벽 같은 걸 설치해 줘야 돼요. 그래서 괜히 법적으로 소유권이 들어오는 바람에 골치만 아픈 그런 땅을 법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지 알겠습니까? 그럼 법지는 법적 소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용 가치는 없다. 그런 땅을 법지라고 하는 거예요. 법지 이해되셨어요? 예. 이번엔 빈지를 보도록 할 건데, 자, 7번 보세요. 자, 서해안에 가면 조석 간만의 차가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석 간만. 잠깐만. 물이 가장 찼을 때를 가득 찰 만자를 써서 만조라고 합니다. 만조. 가장 쓸려 나갔을 때 썰물 때를 간조라 그래요. 그리고 요 차이를 간만의 차이라 그래요. 조석 간만. 간조, 만조 차이를 간만의 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토지 등록이 이루어지는 지점이에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간조 밑에는요, 언제나 바다예요. 언제나 바다. 간조, 만조 사이는요, 어떨 때는 물이고, 어떨 때는 땅이고 그래요. 이런 땅을 갯벌이라고 하는데, 갯벌이라는 용어는 우리 학문적 용어는 아니에요. 이런 땅을 따라서 간석지. 한 번만 돼요. 간석지. 좋아요. 간석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만조하고 등록지점 사이의 땅을 이제 우리가 백사장 같은 땅이 보이시죠? 그죠? 예, 백사장 같은 땅이 보이시고, 이 정도로 남겨두고 토지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정부가 토지 등록을 하는 순간 법적으로 그 위부터가 토지예요. 토지. 자, 그럼 7번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삐끔친 땅 보이십니까? 요거 토지 등록이 됐어, 안 됐어? 등록이 안 된 땅이에요. 그럼 이런 땅은 법적으로는 소유권 인정되지? 않아요. 등록이 안 된 땅이니까. 하지만 우리 여름철에 백사장을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그럼 이용 가치는 있다. 이런 땅을 빈지라 그래요. 뭔지요? 빈지. 그럼 대답하세요. 빈지는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이용 가치는 있다. 이런 땅을 빈지라고 한다고. 그럼 법지와 빈지를 왜 같이 공부하는지 알겠습니까? 법지와 빈지는 정확히 개념이 반대가 돼요. 정확히 개념이 반대가 됩니다. 법지는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이고, 빈지는 법적 소유권이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일로 오셔서 따라하세요. 일로 오셔서 따라하세요. 예. 법 있으면 법지. 따라하라고 하면 좀 따라해 주세요. 예. 법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이용 가치 반대란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합시다. 법이 있는 곳에는 이용 가치가 없고요. 법이 없는 곳에는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이용 가치는 그냥 반대로만 처리하면 되고 법 가지고만 공부하자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법지, 법이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이용 가치 반대란 말은 법이 있는 곳에는 이가 없고요. 법이 없는 곳에는 이가 있다. 이는 반대로 돼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고 법 가지고만 공부하자는 거야. 법적 소유권만 인정이 되는 땅은 뭐? 법지. 법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땅은 뭐? 빈지. 대신에 법지는 이용 가치가 없겠고 빈지는 이용 가치가 있겠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용 가치는 반대니까. 되셨어요? 예. 그렇게 되고 시험이 조금 쉽게 나오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절 보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는 만조와 간조 사이다. OX. 빈지는 만조와 간조 사이가 아닙니다. 만조와 간조 사이는 간석지라고 따로 있습니다. 예. 빈지는 간조와 등록지점 사이다. X입니다. X 넣어하지 마세요. 예. 방금 제가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빈지는 간조와 등록지점 사이라 그랬어요. 간조와 등록지점 사이에는 간석지도 있고 빈지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너무 넓게 잡은 거야. 빈지는요, 만조와 등록지점 사이의 땅을 말합니다. 어디요? 만조와 등록지점 사이의 땅을 빈지라고 합니다. 그럼
그럼 제가 지금부터 빈지. 지금 오늘 딱 배우고요.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까먹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적어도 돼. 이 방법을 안 따라주시면 적어야 돼. 적고 또 틀리고 적고 틀리고 그래. 안 적고 시험장까지 가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지를 꺼내주세요. 검지. 자, 내려오면서 할게요. 자, 손을 좀 위로 찍으면서 등록, 만조, 간조. 이거 세 개 지점이 있어요. 등록 지점이 있고 만조 지점이 있고 간조 지점이 있어요. 됐어요? 예. 물으면 대답해 주세요. 간조 아래는 언제나 뭐야? 바다. 간만의 사이는 간석지. 만조와 등록 사이는 빈지. 그 등록 위에는 토지. 그러면 검지 다시 꺼내서 따라서 해. 토지, 빈지, 간석지, 바다, 간석지, 빈지, 토지. 그럼 절대로 안 틀려요. 그럼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제일 위에 뭐 있어요? 토지. 토지 밑에 빈지, 빈지 밑에 간석지, 간석지 밑에 바다 위에 간석지 위에 빈지 밑에 간석. 정신없네 지금 보니까. 간석지 위에 빈지 위에 토지 밑에. 예? 예? 다시. 토지 밑에 빈지, 빈지 밑에 간석지, 간석지 밑에 바다. 그렇게 하면 구분하고 나면 절대로 안 틀려요. 왜냐하면 간조와 만조 사이다 그러면 거긴 간석지인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조 아래다 그러면 거긴 바다인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등록 지점 위다 그러면 거기부터 토지거든요. 만조와 등록 지점 사이가 빈지거든요. 그러니까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는 거야. 등록 지점, 만조 수위선, 간조 수위선 나눠주고 그다음에 내등분하는 거지. 바다, 간석지, 빈지, 토지. 신발단 내려와 보기도 하는 거지. 토지, 빈지, 간석지, 바다 하는 순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법지 빈지였고요. 마지막으로 한계지라는 땅을 소개해 드릴 텐데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한계지. 한계지, 한계지. 보세요. 한계지. 자, 한계지는 어떤 땅이냐면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입니다.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자, 일단 최원방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원방권은요,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한 말로는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방권은 끝 하시면 돼요. 어디에 끝인가요? 그러면 택지의 끝이에요. 택지의 끝. 택지는 어떤 땅인데? 건축이 가능한 땅이에요. 어떤 땅이 있냐면 주상공이 있어요. 주상공. 그 택지는 앞으로 제가 어떤 땅입니까? 그러면 건축이 가능한 땅 하시면 되고, 용도는 어떤 거 있습니까? 그럼 주상공 하시면 되고, 그 끝에 있는 땅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한계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택지 끝에 있는 땅.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한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요, 가장 도심에는 상업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주거지가 있고, 옆에 공업지가 있고, 옆에 농업지가 있고, 그래요. 자, 그림 보고 대답하세요. 한계지는 어디와 어디 사이일까요? 어디요? 공업과. 공업과 어디? 그렇지. 자, 제가 지금 저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시냐고, 이거. 이게 한계지예요. 자, 대답하시죠. 한계지는 택지의 끝에 있는 땅이라 그랬죠? 근데 이 주상공 요게 택지잖아. 그러니까 요 끝에 있는 땅 요게 한계지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계지가 일단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한계지는 택지 끝에 있는 땅으로서 바로 택지와 농지의 경계가 되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택지와 농지의 경계가 되는 땅. 이걸 한계지라 그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만 제가 질문 드리고 여러분 대답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방에 맞춰주면 제일 좋은데 혹시 자신 없으면 이번엔 대답하지 마세요. 자신 있는 분들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대답하지 말라고. 대답하지 말라는데 굳이 대답해서 틀릴 이유는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자신 있는 분들만 이번엔 틀려도 되는 파트가 있고 이건 틀리면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자, 질문이요. 한계지는 거리가 농지와 멀어요? 가까워요? 엄청 가까워요. 농지 바로 옆에 한계지가 있는데. 그러면 가격은요, 농지의 지가와 한계지의 지가는 차이가 비슷할 것 같아? 아니면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아? 비슷할 것 같아? 아니면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아? 비슷할 것 같아?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아? 다시. 비슷할 것 같아? 아니면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아? 엄청 차이가 납니다.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한계지는 택지 끝이라 그랬어요? 농지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럼 택지 끝이나 농지 시작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절대 안 납니다, 여러분들. 택지 끝은 한계지거든요? 택지 아니야? 아니, 택지의 끝에 있는 놈은 택지 아니야? 택지야. 택지는 건축이 돼, 안 돼? 돼. 농지는 건축이 안 되지.
그럼 건축이 되는 땅과 되지 않는 땅 차이는 크지. 따라서 한계지는요, 바로 옆에 있는 농지와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절지가 현상이라고 그래요. 단절지가란 말은 지가가 단절된다고 할 만큼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누구랑? 그렇지, 농지랑. 그래서 한계지에서는 단절지가 현상이 나타난다. 바로 옆에 있는 주변 뭐랑? 농지랑. 그럼 지금부터 저랑 한계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저기 시골에 가면 농지가 많을 거예요. 그 농지는 가격이 싸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평당 22만 원밖에 안 해요. 평당 요거는 21만 원, 평당 19만 원, 요건 좀 비싸, 평당 25만 원, 요건 좀 싸, 평당 16만 원, 19만 원, 23만 원, 25만 원, 27만 원, 29만 원, 32만 원, 그러다 갑자기 150만 원. 그럼 놀라지 마시고, 아, 요거 한계지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농지와 한계지는 거리가 멀어 가까워? 가까워. 왜냐면 택지 끝에 있는 땅이고 농지와 경계되는 땅이기 때문에. 하지만 농지와는 지가 차이가 비슷하면서 올라갑니까? 완전 확연하게 차이 납니까? 완전 확연하게 차이 난다는 거지. 왜냐하면 한계지는 택지 끝에 있는 땅으로서 건축이 되는 땅, 안 되는 땅? 되는 땅. 건축이 되는 땅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계지의 한계라는 의미는 건축이 되는 땅이 어디까지가 건축이 되느냐, 그 한계를 한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농지랑은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크며 우리는 그런 현상을 단절지가라고 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야기 쉽게 만들어 드리면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됩니다. 한계지는 뱀 대가리로 봐야 됩니까? 용꼬리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은유였는데 이거 잘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농지 중에 제일 비싼 땅이 어떤 땅? 뱀 대가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택지 중에 제일 싼 땅이 한계지 땅이에요. 요게 용꼬리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용꼬리는, 뱀 대가리는 절대로 용꼬리가 될 수가 없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교재를 보면서 한번 정리할게요. 교재 갑니다. 교재 10쪽. 자, 교재 10쪽 가시니까 3번에 대지, 맹지 찾으셨나요? 예, 대지할 때 대자에 한자 대자를 동그라미 하세요. 한자 대자. 한자 대자를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다가 쓰세요. 자루대. 여기 이제 자루 대자입니다. 자루대 하셨어? 예. 한 줄 내려와서 좁은 동그라미. 고줄 끝에 자루형 동그라미. 됐고, 맹지는요, 도로의 어떤 접선면도 가지지 못하는 애 동그라미. 건축법상 건축 불가 토지다. 불가 동그라미. 하셨어요? 예. 그 밑에 필지 획지로 갑니다. 필지 기억입니다. 하나의 집원이 붙는 집원 동그라미. 한 줄 내려와서 법적 개념이다. 법적의 동그라미. 오른쪽에 획지는요, 가격 수준이 비슷하다. 가격 수준의 동그라미. 한 줄 내려와서 경제적 개념이다. 경제적의 동그라미. 하셨어요? 예. 5번에 법지와 빈지인데 법지 앞에다 쓰세요. 법지 앞에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세요. 법지 앞에다가 법 OEX 이렇게 써버리세요. 그냥 법 OEX 이렇게 써놔도 우리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쓰면서 대답하세요. 법지는 뭐는 있는데,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이다. 빈지 앞에다가는 반대로 쓰세요. 이렇게 법 XEO 이렇게 쓰세요. 법 XEO. 빈지는 뭐는 없는데,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다. 읽지 마시고 그냥 이걸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 자, 빈지로 다시 가봐요. 빈지. 빈지 찾으셨어요? 두 번째 줄에 가시니까 만조 수의선으로부터라는 글자 보이십니까? 만조라는 글자만 네모. 그리고 그 옆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등록의 네모. 그 사이에다가 물결 표시 이렇게 딱 하나 해주세요. 물결 표시. 그럼 빈지는 어디부터? 만조부터 등록 지점 사이 땅을 말하는 거 맞습니까? 예. 6번에 나지 건부지로 가볼게요. 나지. 나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상의 건물, 건물이라는 글자 찾아서 밑줄. 밑줄만 하세요, 밑줄만. 동남아 했어요? 칼로 끌고 내세요. 칼로 끌고 내시고 밑줄만 하세요, 밑줄만. 건물에 밑줄 하셨어요? 예. 그 옆에 공법상의 규제, 밑줄. 그 옆에 사법상의 권리, 밑줄. 그 밑줄 한 거 3개만 읽어주세요. 뭐요? 건물, 공법상의 규제, 사법상의 권리. 이렇게 3개 밑줄 했어요? 예. 건물 위에다가 크게 쓰세요. X. X 하셨어? 예. 공법상의 규제 위에다 크게 하세요. O. 사법상의 권리 위에다가 X 하세요. 그래서 글자 다 읽지 말고 이렇게 공부합시다. 낮은 일단 뭐 없고, 건물 없고, 공법상의 규제는 있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근데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뭐는 있더라. 공법상의 규제는 있더라 해놓고 나머지는 다 없다. 건물도 없고 사법상의 권리도 없고. 되셨어요? 예. 건부지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땅인데 그건 뭐 밑줄도 긋지 마세요. 밑줄 그 가치도 없는 놈입니다. 내려올게요. 관계. 건부, 감가,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의 동그라미.
건부 증가 예외 있습니까? 예, 예외란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외. 누구보다? 나지보다 누가? 건부지가 더 비싸다. 그 옆에 보니까 가로 안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건폐율 용적률의 강화 결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가로 위에다가 쓰세요. 가로 위에다가 정부 개입. 정부 개입. 그럼 대답해 주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누가 비싸요? 나지가 비싸고 건부지는 뭐 되는 게? 감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정부가 개입하면 건부 증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셨어요? 예. 내려오시니까 공지 보이세요? 공지는 공적 제한이라는 글자만 쳐서 동그라미. 공적 제한. 됐어. 공안지는요. 도시 토지 동그라미. 그 줄 끝에 방치 동그라미. 됐어. 유유지는요. 한자 유자만 동그라미 하세요. 한자 유자. 한자 유자 한자 몰라요? 한자? 한글 말고 한자. 한자 유자를 동그라미 하고 그 줄 끝에 놀리는 애 동그라미. 휴안지는 한자 휴자 동그라미. 한자 휴자. 그리고 그 줄 끝에 쉬게 하는 애 동그라미. 그럼 대답해 주세요. 놀고 있네. 그럼 무슨 지? 유. 두 번째 글자 읽지 말라니까. 쉬고 있네. 그러면 휴. 이게 지금 7번이었잖아요. 그죠? 그 밑에다가 8번이라고 쓰세요. 8번. 8번 쓰셨어? 불러드립니다. 한계지라고 써봐요. 한계지. 그리고 땡땡 해놓고. 한계지 땡땡 해놓고 불러드립니다. 택지 이용의. 택지 이용의.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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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쓰셨나요? 하나 더 씁니다. 단절지가. 단절지가. 쓰시고 가로 열고 농지. 가로 닫고. 한계지는 어디의 지가와 단절된다? 농지의 지가와 단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기까지가 토지 용어 정리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책을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15쪽. 제가 안 보는 건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예, 괜히 봐봐야 소용도 없어요. 15쪽으로 가시면 부동산학 강론 나옵니까? 예, 1장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동산 수요 공급 이름. 좀 주옥 같은 바트입니다. 주옥 같은 바트. 그래서 제가 중간에 다 건너뛰고 수요 공급 이론을 할 겁니다. 오늘 저랑.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수요 공급 이론을 할 거예요. 수요 공급 이어서 수업하고 수요 공급 1시간 만에 끝내고 오늘 수요 공급을 할 거니까 투자론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투자론이 다 끝나겠어? 안 끝나겠어? 안 끝나겠지. 그 다음 주에 투자론하고 이어서 감정평가론 수업을 들어갑니다. 감정평가론 다 끝나겠어? 안 끝나겠어? 안 끝나겠지. 그 다음 주에 이어서 감정평가론 하고 이어서 수요 공급 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론 복습해 드릴 거고요. 감정평가론 복습해 드릴 겁니다. 요 세 개 파트 잘하면 1월 달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우리 공인 중개사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번 시험에서 아마 부동산학 개론의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은 요 세 개 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물론 올해도 그랬었는데 올해는 시험이 좀 쉬워서 뭐 당락을 좌우할 만큼의 영향력을 못 미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학 개론이 쉽게 나올 때는 감정평가론이 6개밖에 안 나온다. 근데 부동산학 개론이 좀 어렵게 나올 때는 감정평가론이 8개 나온다. 부동산학 개론이 좀 쉽게 나올 때는 투자론이 5개밖에 안 나온다. 근데 부동산학 개론이 좀 어렵게 나올 때는 투자론이 8개 나온다. 결국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론 이 세 개 파트가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이 수험생들이 공부를 좀 한 수험생들인지 안 한 수험생들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나머지 파트들은 빼고 11월달, 12월달 지금 편한 시험 1년 남은 상당히 편한 시점 아닙니까? 그죠? 그때부터 좀 전투적으로 한번 부동산학 개론에 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입문 과정에서 요 세 개 파트만 보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어요. 이 세 개 파트 좀 어렵거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분들한테 즐거움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분들한테 합격을 하기 위한 초석을 지금 다질 것이냐. 내 고민을 많이 했다고. 처음부터 너무 힘든 걸 해서 부담되면 어떡하나. 근데 이건 좀 해놓으면 정말 좋은데. 그런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내년에는 부동산학 민법이 좀 쉬울 것 같고요. 내년에는 부동산학 개론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면 그래도 부동산학 개론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과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요 세 개 파트 위주로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 신청은 받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업은 내 마음대로 할 거거든, 내 마음대로. 들어오면 올라와서 강의를 하든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제 결정을 믿고 따라주시고요. 제가 입문 과정에서는 다른 파트는 다 빼고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 요 세 개 파트만 계속 반복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1월달에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실력 차이가 조금 나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요공급으로 출발하겠습니다.